예, 안녕하세요. 오늘 한의학상식 건강의사 염창섭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 수면 장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같이 날씨가 덥고 열대야가 있으면 아마 수면 장애가 없으신 분들도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날씨가 더워서. 근데 그런 분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 수면 장애로 고생하시고 계신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략적인 분류와 어떻게 하면 수면 장애를 잘 극복하고 대처 관리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말씀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수면 장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건강한 수면을 잘 이루지 못하는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낮에 우리가 각성 상태를 잘 유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수면 자체의 리듬이 흐트러져 가지고 잘 때 힘들어하거나 중간에 잠을 잘 깨거나 이런 어떤 어려움이 수면의 어려움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수면 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수면 장애와 관련된 질환 또는 분류가 몇 가지 크게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질환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마 그 분류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흔히 환자분들이 고생하는 불면증,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기면증, 그리고 이 수면 질환과 관련된 그 질환 중에는 이제 코골이 및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는 질환이 하나 있고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4가지 크게 분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불면증이라는 거는 아마 불면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불면증은 이제 쉽게 말해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 불면증은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입면 장애와 그다음에 이제 수면 유지 장애, 그다음에 조도 각성 이런 어떤 의학적인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요. 입면 장애는 말 그대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잘 못 자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자려고 누웠는데 한 30분 정도 이상 뒤척거리거나 그러면서 잠을 잘 못 자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입면 장애라는 표현을 쓰고 이 수면 유지 장애라는 건 뭐냐면은 잠을 잤는데 중간에 깨는 겁니다. 중간에 깼는데 뭐 중간에 한 번 또는 2번 뭐 화장실을 가거나 아니면 좀 답답하거나 뭐 갈증이 나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이 수면 유지 장애라고 볼 수가 없겠지만 이 횟수가 정확한 의학적 분류는 없지만 수회 이상 깨고 또 다시 중간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현상은 이제 우리가 수면 유지 장애라는 표현을 쓰고요. 조주 각성은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는 거죠. 뭐 새벽 4시, 5시. 문제는 그게 생활 습관이 돼서 일찍 일어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주 각성, 그러니까 한 뭐 새벽 3시나 4시만 되면 눈이 떠져가지고 다시 내 충분한 휴식과 피로가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잘 수 없는 형태를 이제 우리가 조주 각성이라고 해서 이런 분류 방법은 이제 크게 3가지 그 불면증의 분류로서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이 작은 거로 제가 기면증이라고 쓴 건 뭐냐면 기면증은 말 그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자려고 하는 거죠. 뭐 시도 때도 없이 자꾸만 자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 결과 주간에 졸음증이 생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일으키게 되는 어떤 그런 형태를 기면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우리 수면장애 큰 분류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코골이는 사실 코골이 자체가 수면 장애와 관련이 있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코골이가 뭔지는 사실 어렵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비인두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비인두가 좁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코로서 호흡을 못하게 돼서 입을 벌리거나 하여튼 입을 벌리지 않더라도 목젖을 심하게 떨면서 나는 현상이 바로 이제 코골이가 되는 거고 이 코골이가 보통 우리 전체 인구의 약 한 20에서 2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지만 코골이는 예전에는 어찌 보면은 그냥 왠지 그 남자다움의 표현이 되기도 하고 뭐 장군감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런 정도로 질환으로 인식받지 못하고 왠지 그러니까 좀 미화된 측면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사실 코골이 자체가 심하면 본인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가족들한테 심각한 피해를 주고 가족들이 어찌 보면 수면 장애가 빠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코골이가 많은 분들은 그 결과 주간 졸림증이 심해지거나 낮에 피로가 잘 풀리지 않게 되고 이게 좀 반복되면 어떤 질환이 생길 수 있는 문제 때문에라도 수면 장애의 분류를 놓고 저희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골이가 위험한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린 바로 이 수면 무호흡 증후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골이가 심해지면은 우리가 수면 무호흡 증후군,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코골이로 인한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라는 게 빠지게 될 수 있는데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때 말 그대로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비인두가 앞에 같은 코골이 같은 경우는 비인두가 좁아져 가지고 목젖을 떨게 되는 소리가 나타나는 거지만 수면 무호흡은 비인두 자체가 폐쇄가 돼 가지고 즉 호흡 기도가 폐쇄가 되기 때문에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죠. 수면 시에 약 10초 동안 숨을 안 쉬는 호흡 정지 기간이 1시간에 5회 이상이든지 아니면 수면 시간 7시간에 30회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이런 수면 무호흡은 아까 말씀드린 코골이와 더불어서 심각한 호흡의 문제 그리고 이제 수면 장애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폐 그리고 뇌에까지 파급을 주는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면 장애로서 접근을 해가지고 치료해야 될 범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래서 저희가 그 코골이 자체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코골이는 이 수면 장애와는 또 다른 분류로서 그리고 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 같은 경우는 사실 한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기본적인 뭐 한약적인 치료, 한약, 뜸 치료 아니면 침 치료 이런 거 외에도 그 기도의 통로를 넓혀주는 여러 가지 코골이 자체의 외치 치료를 통해서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여기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코 자체의 통로를 넓혀주는 여러 가지 코 물리치료 기계, 뭐 적외선이나 레이저 같은 도구 또는 이 부비동 자체와 코 자체의 마사지를 통해 가지고 비강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이런 기기를 이용한 뜸 치료. 그다음에 비강춘화라고 볼 수 있는 비강 자체의 통로를 넓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의 치료 같은 것들이나 면봉을 이용한 비도의 통로를 넓혀주는 방법으로서도 기계적인 통로를 넓혀줄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하지 불안 증후군은 또 다른 수면 장애의 큰 패턴인데 아마 요즘에 환자의 그 빈도수가 가면 갈수록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때 쉽게 말해 다리가 떨리거나 아프거나 쑤셔가지고 그로 인해 자꾸만 잠을 깨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큰 분류들이 사실 이 수면 장애의 분류로서 볼 수 있는 건데 이 수면 장애는 사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큰 몇 가지 분류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심장과 비장 자체의 기능이 약해져 생기는 어떤 한의학적인 변증 분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허화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위로 허열이 뜨면서 나타나는 열상을 나타내는 형태의 수면 장애 분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열이 치거나 화가 친다는 얘기는 오장 장기 중에 간이라고 하는 장기랑 보통 연관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간화가 위로 치우쳐가지고 생기는 분류.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위장 자체의 기능이 뭔가 조화가 되지 못해서 생기는 분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심장과 어떤 담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의 약간의 문제로서 생기는 분류로서 한의학적인 접근을 해서 그에 맞는 맞춤 처방과 그리고 필요하면은 부가적으로 침 치료나 약침 또는 이제 뜸 치료 같은 것들을 병행을 해서 치료를 했었을 경우에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 같은 경우에 의존하지 않고도 좋은 어떤 자연적인 스스로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하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수면 장애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면 장애는 말 그대로 수면의 패턴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규칙적인 수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그런 그 생활 패턴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낮잠을 당연히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이제 수면 시간은 무조건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고 규칙적인 운동이나 스트레칭 같은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고 보통 주무시기 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전에는 몸의 근육을 이완시켜주기 위해서 따뜻한 족욕을 하든지 아니면 전신욕을 하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목욕을 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담배를 태운다든지 음주, 커피, 홍차 이런 카페인이 있는 음료를 섭취하는 건 당연히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유관에 관련 질환이나 증상이나 패턴이 있다면 그거 자체를 먼저 선행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한의사로서 그 한의학적인 어떤 약재 중에 특히 식품과 더불어서 쓸 수 있는 그 약재 중에 뭐 대추라든지 아니면 오미자 아니면 오가피 같은 것들은 연하게 차로서 상복을 하게 되면은 수면 장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한 의사 염창섭 원장이었습니다.